경남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 370여억 원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남의 항노화 산업 육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 예산도 196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혜적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싼 검은 거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업 시행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풀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22개 산업단지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 김해시. 사업 시행자들이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김해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산단 사업자가 전 거창군 의원에게 건넨 수억 원 가운데 일부가 전 국회의원과 한 정당의 전직 당직자에게 수천만 원씩 전달됐고, 이노비즈밸리 산단 사업자는 김해시청 4급 국장에게 1억 원을, 가산 산단 사업자는 김해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50대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렇게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62살 최모 씨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업자 43살 이모 씨 등 2명은 로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로비는 통했습니다. 한 산업단지는 2년 동안 사업 추진이 표류했는데 로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업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인과 관련된 각종 단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청탁이 있었으면 그 부분들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인허가권자인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단서도 있다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함안의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최대 10배 초과해 검출됐다는 KBS 보도 뒤 함안군이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지난 5월 함안군의 5개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최장 1년 동안 비소에 노출됐습니다. 함안군은 즉각 주민을 대상으로 비소 검출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였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143명 가운데 2명에게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무기비소가 나왔고 주민 1명에게서는 기준치에 근접한 무기비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달 뒤인 9월과 10월 2, 3차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비소 여과기를 설치한 데다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비소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 조사에서는 정상이었고 좋았지만 영향을 미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회될 때 추적 조사 한 번 더 검사를 해볼 필요 등은 비소 검출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여왕면 일대는 화강 섬노감 지대가 많아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함안군은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국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비소가 검출된 간이상수도는 190여 곳. 하지만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진 건 함안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조사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경남의 주요 이슈였던 학교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370여 원의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무상급식 타기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잘 풀리도록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정한 희망을 거기에 제가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수장의 합의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이후 3차례 열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경남도청은 학교 급식법을 근거로 식품비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분담 비율도 경남도청은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인 305억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2014년 경남의 무상급식비 2,438억 원 가운데 673억 원을 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책임져야 할 무상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두 기관의 차액은 370여억 원에 이릅니다. 두 기관의 입장차가 확연하면서 새해에 새 실무진이 만나더라도 무상급식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해도 경남에서는 여러 비리 사건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농협과 재건축 조합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올 한 해 경남 지역 농협은 이딴 비리에 불신을 샀습니다. 창원의 한 농협은 조합장이 실적을 높이려고 대출 금리를 조작했다가 모두 8명이 기소되는가 하면 합천의 한 농협은 조합장이 60억 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함양의 한 농협은 26억 원을 횡령한 걸 알고도 은폐했고 하동의 한 농협은 허술한 관리로 거래업자에게 속아 50억 원을 날린 일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실거래 확인을 위해서 출장 조사를 하였지만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방문한 것에 그쳤고 정부 보조금은 줄줄 샜습니다. 기계를 수입하거나 해외 기술을 베껴놓고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보조금 부정수령을 묵인하거나 가담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부정수령한 사람 가운데는 대학 교수부터 농민까지 다양했습니다. 법인으로 하락하는 걸 개인들이 시행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는데 사업 하락하는 걸 우리 사업만 잘 해내면 안 되겠나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비리도 잇따랐습니다.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은 분양가 산정을 두고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이,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 조합 6곳에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서부 경남에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항노화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천일염을 9번 구워 만든 주겸이 화로를 빠져나옵니다. 주겸 가공 제품 등으로 한 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 기업은 최근 경상남도와 항노화 특화 농공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차 산업으로 항노화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복합 체험 휴양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항노화 산업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추진 등 6차 산업형으로 성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에서 나는 각종 한약재라든지 산사물역에서 이부터 기능성 식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통해서 치유와 건강, 힐링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항노화 산업 관련 경남 지역 예산은 84억 원. 소규모 관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96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 특허 연구를 위한 사업단이 꾸려졌지만 기업 유치 실적이나 학문 연구 기반은 미약한 편입니다. 특허 출원된 IP를 산업화시키기 위하여 외부 기업과 연계하여 도내 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천연 한방자원과 남해안 해양자원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항노화 산업. 전문 연구 인력 충원과 외부 기업 유치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선우도장 임직원이 300만 원, 창원 더시티7몰 박창식 회장과 이사 145만 원, 김해시 외동 신호용 씨 100만 원,
창녕 길곡면 조원농업회사법인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 60만 원, 창원 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정재옥 회장과 회원들이 30만 원, 함안 군북면 이장협의회 30만 원, 창원 상남동 상남시장 미래찜 노동아 대표가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창원 나산 회원구의 이 후보 예정자의 지인이 식당에서 선거구민 16명을 불러 모아 이 후보 예정자를 인사시키고 3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또 마산 회원 지역구의 다른 이 후보 예정자는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명함 등을 배부하며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당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창원시 보건소는 3학년 학생 4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어제 전교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결핵 감염 여부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3학년 A군이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과 이달 초에 같은 반 학생 2명과 같은 학년 1명이 결핵 감염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는 조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창원적 관련 시민단체들이 굴욕적, 졸속야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 등은 오늘 창원 오동동 평화다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안에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이 빠져 있다며 협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 단체와는 내용 공유가 없었다며 정부의 독단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속한 동판저수지 수위가 낮아지자 철새들이 서식지를 저수지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창진 환경연합은 동판저수지 수위가 낮아지자 인근 들판에 머물던 큰 고니 500여 마리가 저수지 안으로 서식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남저수지 갈대섬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어 재두루미가 저수지 안에서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